정보 2학년 2학기 지필평가 총정리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드릴게요. 수업 시간에 다룬 모든 내용을 이 짧은 영상 안에 담을 수는 없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교과서나 학습지를 따로 보셔서 공부는 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만 본다고 100점 맞을 것을 선생님이 보장해 드릴 수 없어요. 100점 맞을 수 있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일단은 목차랑 키워드로 한번 흐름을 살펴봅시다. 그러면 좀 2학기 때 배웠던 내용들이 정리될 수도 있으니까. 3단원은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이에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활용하자인데 이제 프로그래밍까지 가기 위해서 문제를 분석하고 추상화하고 알고리즘을 수립하고 뭐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추상화를 통한 문제 분석 단계에서의 키워드는 문제란 무엇이냐, 문제 분석은 무엇이냐, 또 현재 상태, 목표 상태 이런 내용들을 했었고, 그래서 문제 해결 과정이 무엇인지,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추상화는 무엇인지, 핵심 요소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탐구하는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간단히 하고 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나 절차인 알고리즘을 수립하게 되죠. 그래서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알고리즘에는 어떤 표현 방법이 있는지, 또 그 표현 방법에 자연어, 의사코드 순서도가 있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네 가지 조건을 지켜야 하는데 그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까지 수립했으면 이제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야 해요. 우리가 엔트리를 가지고서 했던 내용이죠. 이 부분 이후로는 교과서에는 스크래치로 쓰여져 있는데 우리는 엔트리로 수업을 했으니까 교과서가 아닌 학습지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어떤 것인지, 입력과 출력과 관련된 프로그래밍, 변수와 연산자와 관련된 프로그래밍, 또 산술 비교 논리 연산자와 관련된 프로그래밍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제어 구조랑 관련된 프로그래밍을 했었어요. 제어 구조 안에는 순차 선택 반복 구조가 있었죠. 그 다음 단원은 대단원 4단원 컴퓨팅 시스템인데요. 일단 간단하게 했었죠. 컴퓨팅 시스템이 무엇인지, 피지컬 컴퓨팅이 무엇인지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소프트웨어에는 응용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다. 하드웨어에는 입력 장치, 출력 장치, 주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 중앙 처리 장치가 있다. 그리고 피지컬 컴퓨팅 무엇인지, 그리고 센서는 무엇인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추상화를 통한 문제 분석을 볼게요. 문제란 무엇이냐? 해결하기 어렵거나 난처한 질문 또는 상황을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2차 지필평가 때 풀어내는 것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난처한 질문이나 상황을 문제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먼저 분석을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를 분석하는 겁니다. 현재 상태는 지금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고 주어진 상황의 어떤 조건과 환경이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라고 했고요. 목표 상태 분석은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서 얻고 싶은 목표 상태는 무엇이냐 이거를 분석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과정이고 이거를 잘 분석하게 되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있었어요. 시행착오로 해결하기, 계속 도전하는 거죠. 통찰로 해결하기,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거꾸로 해결하기, 미로를 풀 때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다음에 나누어 해결하기, 뭐 대동여지도 예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규칙성이 있으면 규칙을 찾아 해결하기, 문제가 다양하게 여러 문제가 얽혀 있으면 중요한 것부터 해결하기 이런 게 있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래서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있을 수도 있죠. 근데 한 가지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양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분석했으면 뭘 해야 되냐면 문제를 간단히 만드는 과정인 추상화를 해야 돼요. 추상화는 핵심 요소를 추출한 후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거나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나누어서 문제를 간단히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예시로는 피카소의 황소연자 왼쪽에 사실적인 묘사의 황소에서 오른쪽에 단순한 묘사의 황소로 바뀌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지하철 노선도 실제 지도와는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하철 이용할 때 꼭 필요한 정보만 남겨놓고 있다. 그 다음에 뭐 픽토그램 같은 것도 살펴봤었고 도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오는 길을 설명한다든지 할 때 핵심적인 요소만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도 다 추상화의 예시다. 문제를 간단히 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추상화까지 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간단히 됐으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립을 해봐야 되겠죠. 그게 알고리즘입니다. 차례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분석하고 추상화하고 알고리즘 수립하고 그 다음엔 프로그래밍 하겠죠. 알고리즘이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나 절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신호등 건너는 것도 알고리즘이라고 했죠. 방법이나 절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봤던 알고리즘 표현 방법은 자연어, 의사코드, 순서도 이런 게 있었어요. 자연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의 형태이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지만 모호한 표현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의사코드는 프로그래밍 명령어를 코드라고 하는데 코드와 유사한 형태로,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문법의 형태로 나타내는 방식이에요. 기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논리적으로 명료하지만 이제 또 사람마다 사용하는 의사코드 형식이 다를 수 있죠. 익숙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르다면. 근데 이 방식의 중요한 특징은 나중에 프로그래밍 하기가 편해요. 이미 프로그래밍 언어 문법 형태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장 대중적인 방식은 순서도죠. 도표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형식이고 전 과정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살펴보기 편하다. 그런데 단점으로는 그림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부피가 크죠. 딱 봐도. 그래서 프로그램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면 이제 알고리즘 표현하기가 어렵다. 이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차이점을 서로 비교해서 알아놓으시면 좋겠죠. 알고리즘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이제 네 가지 조건을 지켜야 되는데 입력과 출력.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있어야 돼요. 음료수 자판기에다가 동전을 넣었어. 그럼 음료수가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문제가 있겠죠? 그다음 명확성, 모든 단계가 모호하지 않고 명확해야 돼요. 음료수 가격이 적혀 있지 않다든지 아니면 음료수에 어떤 종류의 음료수를 뽑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안 적혀 있으면 음료수 이용하기가 불편하죠. 그다음에 유한성, 제한된 조건과 끝이 있어야 돼요. 음료수 뽑았는데 무한히 계속 나와. 우리는 좋지만 음료수 사장님은 이 자판기 사장님은 이 자판기 고쳐야 되겠죠. 그다음 수행 가능성, 음료수 자판기를 어쨌든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다음에 순서도 기호 나타내는 방법, 기호는 아주 많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순서도에는 일반적으로 이 정도만 나타나 있습니다.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단말 기호, 조건을 나타내는 판단 기호, 일반적인 연산을 나타내는 처리 기호, 그다음에 명령의 흐름과 순서를 연결하는 흐름선 기호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 수립이 끝났어요. 그럼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요. 프로그래밍 왜 하냐?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계산하는 것보다 컴퓨터가 계산하는 게 빠르죠. 사람이 반복 작업하는 것보다 컴퓨터가 반복 작업하는 게 빠르죠. 사람이 논리적으로 실수하는 비율보다 컴퓨터가 논리적으로 실수하는 비율이 적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프로그래밍이란 문제 해결을 위해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프로그래머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도 있고 우리가 사용했던 엔트리 같은 블록형 프로그래밍 언어도 있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이제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컴퓨터와 사람은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요. 사람은 자연어를 사용해요. 컴퓨터는 기계어를 사용해요. 이 중간 어디쯤에 있는 언어를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합니다. 서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명령을 주고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언어를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거죠. 이 언어의 형태에 따라서 저급 언어, 고급 언어, 교육용 언어로 나눕니다. 저급 언어는 컴퓨터가 사용하는 언어에 가까운 형태예요. 그래서 기계어와 어셈블리어가 있고요. 고급 언어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의 형태에 가까운 언어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고급 언어에 해당합니다. 뭐 C 언어, 자바, 비주얼 베이직, 또 뭐 파이썬 이런 것들이 해당하고요. 교육용 언어는 말 그대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쉽게 배워보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언어예요. 그래서 엔트리, 스크래치 우리가 사용했던 그런 언어들이 해당합니다.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구조는 입력, 처리, 출력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사용자에 의해서 이제 외부의 자료와 정보를 컴퓨터로 입력하면 컴퓨터 안에서 어떤 알고리즘에 따라서 처리하고 처리된 결과를 출력 장치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거죠. 입력과 출력에서 우리가 다뤘던 프로그램입니다.
묻고 대답 기다리기 블럭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이 블럭은 사용자의 입력을 받기 위한 블럭이에요. 그래서 이 블럭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사용자에게 입력받은 내용은 이 조그만한 대답이라고 하는 블럭에 저장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사용한 덧셈 블럭은 더하기는 숫자와 숫자를 더할 때도 사용하지만 문자와 문자를 연결할 때도 사용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답에 들어갈 내용은 사용자에게 입력받은 내용이죠.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름을 지어줘 해서 이은호라고 입력했으면 안녕 내 이름은 이은호라고 해 라는 내용이 출력될 거고, 고구마라고 하면 안녕 내 이름은 고구마라고 해 라고 출력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방향키 가지고서 움직이는 걸 했는데, 지금 먼저 나오는 건 초기화라고 해서 맨 처음의 상태를 결정해주는 코드였어요. 요게 또 잘못된 코드 썼네요. 선생님이 죄송해요. 여기 정하기입니다. 정하기, 회전하기 아니고. 이 코드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가 프로그램 맨 처음 실행할 때죠. X0, Y0 위치로 이동하기 라는 말은 시작하자마자 이 화면의 한가운데로 이동해라, 한가운데 위치하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동 방향 90도로 정하기예요. 90도로 정하기. 아마 오른쪽을 바라보도록 정하는 거겠죠. 그 다음 방향 0도로 정하기. 이건 오브젝트 자체의 방향을 말하는 거고, 이 오브젝트의 특성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왼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는 X좌표를 음수값으로 바꿔야 되고요. 바꾸기 사용해야 되는 거. 오른쪽으로는 X좌표를 양수값으로 바꿔야 하는 거. 방향은 이제 오브젝트의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항상 고정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위쪽 화살표 키를 누를 때는 Y값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양수값으로 변화를 줘야 되고, 아래로 움직일 때는 Y값을 음수값으로 변화를 줘서 줄어들게 해줘야 아래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오브젝트의 속성값을 어떻게 다루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오브젝트를 움직일 수 있는지 알아놓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했던 거는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를 클릭했을 때 엔트리 보시 강아지야, 고양이야 이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오브젝트가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신호예요. 신호. 이제 신호는 위에 보면 블록 모양 소리 속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속성에 가면 신호를 만들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신호를 서로 주고받아서 오브젝트가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되는데, 말 그대로 여기서 강아지를 클릭했을 때 강아지가 강아지 신호 보내면 강아지 신호를 받은 오브젝트가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엔트리봇에 강아지 신호를 받았을 때 강아지야 라고 말하도록 만든 겁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속성에서 신호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대상 없음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대상 없음이라고 만약에 나와 있다면 신호를 생성하지 않은 거죠. 신호를 생성해야 코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겁니다. 이제 변수와 연산자로 넘어가는데, 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게 변수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던 거는 뭐 닉네임을 저장한다든지, 동물의 숲에서 섬 이름을 저장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변수라고 했었죠. 그래서 빈 그릇을 말해요. 변수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문자나 숫자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저장할 수 있고요. 자료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변수 그릇 하나에는 하나의 자료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하게 되면 이전의 자료는 지워진다, 기억하지 못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코드를 작성해 봤었죠. 닉네임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감자로 정하기, 그 다음에 옥수수로 정하기, 그 다음에 닉네임 238로 정하기 했어요. 그러면 감자가 들어갔다가 옥수수로 바뀌면서 감자는 지워지고, 238 들어가면서 옥수수는 지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뭐 15 더하기 이런 것도 했었죠. 그러면은 더하기는 정하기랑 달라요. 닉네임 변수가 지금 맨 마지막에 238로 저장돼 있겠지만, 만약에 더하기를 썼다 그러면 15 더하기 했으면 15가 저장되는 게 아니라 238 저장되어 있는 값에 15를 더한 만큼이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닉네임을 지어주세요, 묻고 대답 기다리기 한 다음에 변수에다가 우리가 사용자에게 입력받은 대답값을 저장해주는 형태가 이런 형태로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닉네임 변수 안에는 사용자의 입력된 값을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변수 값을 활용하는 이제 코드입니다. 사용자에게 입력받은 닉네임을 사용해서 지금 출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연산자에는 산술 비교 논리 연산자가 있어요. 산술 연산자는 이제 수학적인 연산을 하기 위한 연산자, 비교 연산자는 크기 비교를 하는데 비교 연산자나 논리 연산자는 다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해요. 그래서 작다, 같다, 크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논리 연산자가 조금 어려운데 그리고 또는 아니다거든요. 요거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학습지 꼭 보시고요. 그리고 연산자는 두 가지 다 앞에 조건, 뒤에 조건 모두 다 참이어야지 이 전체가 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는 연산자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돼요. 아니다 연산자는 참을 거짓으로 거짓을 참으로 바꾸는데 이 조건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할 수 있는 동작을 이제 바꿔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연산자에도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수학에서 곱셈이나 나눗셈을 덧셈이나 뺄셈보다 먼저 하죠. 그다음 괄호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연산을 먼저 수행합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엔트리를 사용할 때는 블럭을 겹쳐서 사용하는데요. 그때 중요한 거 겹쳐진 블럭에서 안쪽에 있는 블럭을 먼저 계산합니다. 안쪽의 블럭을 먼저 계산합니다. 안쪽의 블럭을 먼저 계산해요. 이거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으면 이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안쪽의 블럭을 항상 먼저 계산한다라고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산자 변수와 연산자 사용했던 이제 프로그램 중에 나이 계산하는 거 있었죠? 그래서 올해 년도 입력받고 올해 년도 변수, 태어난 연도 변수에 태어난 연도 입력받고 나이를 계산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뺄셈 블럭이 안쪽에 있고 덧셈 블럭이 바깥쪽에 있죠? 이 경우에는 뺄셈 블럭을 먼저 수행해요. 더하기 1을 하는 이유는 우리 만 나이로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한 살을 더해야 됐어요.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더하기 1을 하는데 근데 이거를 만약에 덧셈 블럭을 안쪽에 넣고 뺄셈 블럭을 바깥에 넣으면 계산 결과가 아예 달라졌었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블럭을 먼저 계산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린이날 선물 받는 거 했었죠? 크기 비교해가지고 요거는 사실 이제 뒤에 나오는 조건 구조 또 선택 구조라고 하는데요. 조건이 참이면 수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조건이 참이면 수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용자에게 나이를 입력받아서 나이가 10보다 크면 어린이가 아니다. 나이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어린이다. 이렇게 한 거죠. 이제 여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나이를 입력받아서 청소년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이면 14살부터 19살까지다 라고 했을 때 14살 이상인 조건하고 19살 이하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거든요. 선생님도 14살 이상인 조건은 만족하지만 청소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만족해야 될 때는 그리고 근데 또는 연산자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거든요. 14살보다 작거나 19살보다 많은 사람은 청소년이 아니잖아요. 선생님은 14살보다 작지는 않지만 19살보다는 많기 때문에 청소년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기 때문에 또는 연산자를 사용해서 지금 청소년과 청소년 아닌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에는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그리고 밑에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니까 또는 연산자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단원에서 마지막 제어 구조인데요.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는 순차 구조를 따르고 있어요. 근데 이 순차 구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거, 조건에 따라서 바꾸게 되는 것을 이제 제어 구조라고 합니다. 제어한다는 거죠. 순차 구조와 선택 구조와 반복 구조가 있어요. 순차 구조는 위에서 아래로 단방향으로 진행되는 구조이고 선택 구조는 조건에 따라서 A의 동작을 할지 B의 동작을 할지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조건 구조라고도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명령문은 조건문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반복 구조는 조건에 따라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또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위로 올라가서 이제 반복하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구조를 이제 반복 구조라고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명령문은 반복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했던 건 신호등 만들기인데요. 이제 신호등 변수, 녹색 변수를 만들어서 이거 좀 어려웠었는데 신호등은 기본값을 1로 주고 녹색은 0으로 주는 대신 0이나 1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어요. 이거를 선택하도록 만든 이유는 0일 때는 녹색 불이 꺼진 거, 1일 때는 녹색 불이 켜진 거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일 때는 신호등이랑 기본값이 1인 신호등이랑 값이 같죠. 그러니까 신호등이 녹색이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신호등이 녹색인지를 확인해서 건너가자 멈추자 두 가지 선택 조건이죠.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면 건너가자,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멈추자라고 말하는 건데 얘를 반복하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시작하자마자 순차 구조기 때문에 명령을 한 번씩만 실행하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기를 사용해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바꿀 때마다 이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를 만들어 놓고 슬라이드를 조정해서 녹색 불이 켜졌을 때는 건너가자, 꺼졌을 때는 멈추자라고 말하게 만든 거죠. 네, 이렇게 하면 심심하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렸어요. 신호등 그림을 빨간불, 초록불, 오브젝트 직접 그려가지고 모양도 만들고 오브젝트 추가했었죠. 그래서 그 신호등 오브젝트에는 빨간 신호 모양으로 바꿨다가 근데 이때는 빨간 신호가 켜졌다는 건 녹색 불이 꺼졌다는 거죠. 그래서 녹색 신호 변수를 0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초록 신호로 바꾸면서 녹색 변수도 1로 바꿔서 녹색이 켜졌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때 엔트리봇이 걷게 하기 위해서 건너라 신호를 보냈습니다. 여기 있는 밑에 2초 기다리기는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빨간불로 바뀌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엔트리봇은 건너라 신호를 받았을 때는 이제 녹색 값이 신호등 값이 아니게 될 때까지 이 말은 뭐냐면 녹색 불이 꺼졌을 때 그러니까 빨간 불이 될 때까지 반복하면서 이제 이동하도록 만든 거예요. 엔트리봇이 다음 모양으로 바꾸면서 걷는 모양을 하고 그다음에 x좌표를 1만큼씩 바꾸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만든 거죠. 신호는 어디서 만드냐? 속성에서 만듭니다. 그 다음 만들었던 거 고양이 집 게임 기억나죠? 고양이 집 게임에서 중요한 거 뭐냐면 이제 고양이랑 쥐 만들어 놓고요. 쥐는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다닐 거고 고양이는 쥐를 따라다닐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일단 점수도 만들어 줄 거고 점수 맨 처음에 50점으로 줄 거예요. 그 다음에 고양이에 닿을 때마다 점수가 차감되도록 만들었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맨 처음에 쥐를 먼저 코딩했었는데 마우스 포인터 따라다니도록 근데 처음에 만들었을 때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다니긴 하는데 얼굴 쪽으로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엉덩이 쪽으로 따라다녔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이 화살표가 이동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엉덩이 쪽으로 화살표가 있죠. 그래서 엉덩이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좋은 프로그래머는 이것도 고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동 방향 화살표를 반대쪽으로 돌려주거나 여기 있는 이동 방향 값을 270도로 수정하면 반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얼굴로 쫓아다니는 쥐를 만들 수 있겠죠? 코드를 봅시다. 이제 맨 처음에 점수를 50으로 정하기를 해주는 거죠.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50점 부여를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얘를 만약에 맨 밑에 넣으면 의미가 없겠죠? 아니면 반복하게 안에 넣으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점수가 감점되거나 뭐 득점하거나 이런 요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다시 50점으로 수정이 돼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반복하기 밖에 넣되 이제 맨 처음에 정해줄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점수 값을 0으로 반복하기, 0이 될 때까지 반복하기는 이제 멈추도록 만들기 위해서 만든 조건이에요. 만약에 얘를 계속 반복하기를 하면 점수가 차감되지만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반복하기 대신에 점수가 0점이 될 때까지만 반복하도록 해서 쥐가 또 고양이가 멈추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마우스 포인터 쪽을 바라보고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 여기에서 이 G 오브젝트의 속도를 결정하는 부분은 여기 있는 숫자라고 했어요. 이것보다 작으면 천천히 움직이고 크면 빨리 움직이고 하는 거죠. 이 속도를 고양이랑 차이가 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 붙어 다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조건을 확인하는 거죠. 고양이에 닿을 때마다 점수가 줄어들도록.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 라면 이동 방향으로 마이너스 10만큼 움직이. 이거 왜 했다 그랬죠? 이게 마우스 포인터가 있는데 G 오브젝트가 마우스 포인터를 기준으로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이제 마우스 포인터를 관통해서 지나가는 문제 때문에 생긴다고 했었죠.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에 닿을 때마다 얘가 움직인 방향의 거리만큼 다시 되돌아가라 라는 코드를 줌으로써 그 내용을 이제 수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양이의 코딩한 내용이에요. G 쪽을 바라보면서 이동 방향으로 움직이기. 근데 아까 고양이는 계속 반복하기 내용을 수정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점수를 0점이 되는지를 확인해서 모든 코드 멈추기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사실 이거는 좋은 코드는 아닙니다. 모든 코드 멈추기를 사용하는 건 좋은 코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처럼 조건이 있는 반복문을 사용하는 게 훨씬 좋은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뤘던 컴퓨팅 시스템인데요. 컴퓨팅 시스템은 뭐 우리가 사용하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만 컴퓨터가 아니라 뭐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다 컴퓨팅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동차도 핸드폰도 가로등도 엘리베이터도 키오스크도 다 컴퓨팅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하드웨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소프트웨어가 작동을 지시하고 제어해야 합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서로 명령을 주고받아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며 작동하는 시스템을 컴퓨팅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움직이기 위한 명령어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 같은 거예요. 윈도우, 안드로이드, iOS, 맥OS 같은 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소프트웨어,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는 직접 보거나 만질 수 있는 기계장치 부분을 말하죠. 그래서 입력장치, 출력장치,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중앙처리장치 5가지 장치로 이루어져 있다. 입력장치는 이제 컴퓨터 외부 세계에 있는 자료와 정보를 컴퓨터 내부 세계로 가지고 오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 출력장치는 반대로 처리된 결과를 사용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장치. 이제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가 있죠. 주기억장치에는 롬과 램이 있어요. 실행 중인 프로세스나 프로그램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 장치가 주기억 장치예요. 근데 이 롬은 읽기만 가능해서 이제 꼭 지워지면 꼭 필요한 정보, 지워지면 안 되는 정보만 이제 저장이 된 이런 메모리고요. 주기억 장치 일반적으로 램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적재되는 공간이고요. 이 램의 주요한 특징은 전원이 차단되면 자료가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보조적으로 내가 작업한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인 보조기억장치, USB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나 SSD 이런 것들이 있죠. 얘네들은 자료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요. 거의 뭐 반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중앙처리 장치. 얘 혼자서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연산을 처리합니다. CPU라고 부르죠.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전원 버튼 누르면 롬에서 부팅과 관련된 정보를 불러오고 이상이 없다 그러면 시스템 소프트웨어 윈도우 운영체제가 실행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싶은 거죠. 응용 소프트웨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하드디스크에 설치되어 있는 이 소프트웨어의 위치를 찾습니다. 하드디스크 바늘이. 그래서 찾으면 어디로 데리고 오느냐? 램으로 데리고 와요. 이 하드디스크 보조기억 장치에서 주기억 장치 램으로 데리고 오는 이 행위 자체를 실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램에 실행된 프로그램을 우리가 모니터로 볼 수 있는 거죠. 램의 용량이 커야 되는 이유 설명했었죠. 고사양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종류의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사용자랑 이제 상호작용 하겠죠. 뭐 마우스도 하고 키보드도 입력하고 뭐 하면 이제 그런 연산 처리는 CPU가 하고 그 다음에 처리된 내용을 이제 램이 보존하고 있는데 내가 종료하면 사라지니까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원을 켠다, 롬에서 필요한 부팅에 필요한 정보 불러오고 운영체제 실행되고 응용 소프트웨어 실행하면 보조기억 장치에서 램으로 데리고 오고 중앙처리 장치에서 프로그램의 처리를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실행된 결과는 출력 장치를 통해서 사용자가 볼 수 있고 다시 보조기억 장치에 반드시 저장을 해야 합니다. 요즘엔 자동 저장도 많지만 반드시 저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료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피지컬 컴퓨팅이에요. 피지컬 컴퓨팅은 물리적인 데이터를 사용하는 컴퓨팅 시스템인데 컴퓨터가 스스로 외부 환경과 센서를 통해서 물리적인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센서를 통해 외부 환경과 컴퓨터가 상호작용하여 스스로 일을 처리하는 컴퓨팅 시스템을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센서는 무엇이냐? 다양한 물리량, 빛의 뭐 밝기라든지 빛의 양이라든지 또 뭐 압력, 거리, 소리, 크기, 뭐 온도, 습도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런 물리량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정기적인 신호로 바꾸어 전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내용은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근데 이것만 본다고 해서 100점 맞을 수는 없어요. 작년 시험 문제도 좀 보시고요. 그리고 학습지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설명란에다가 정보 수업방 주소를 걸어 놓을게요. 링크가 타지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선생님 2학기 동안 수업했던 PPT랑 또 학습지랑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학습지 잃어버리신 분들 거기서 참고해서 출력할 수 있으면 출력해서 보시고 이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프로그래밍 이전에 뭐 문제 분석, 추상화, 알고리즘 이런 내용들은 교과서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프로그래밍 이후로는 선생님이 엔트리로 수업하면서 교과서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학습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학습지 위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파이팅!